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체 공휴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생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휘청이는 증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중심을 찾고자 쉬는 날이지만 이곳 여의도로 성큼 달려왔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지 오늘 주식 굉장히 잘하기로 소문난 주식명가 MTNW의 에이스 위원님들과 함께 그 전략 제대로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FOMC에 대한 의사록 결과도 나오게 되고요. 테이퍼링 이슈가 과연 어떻게 나오게 될지 몇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재료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 속에서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좀 큰 폭으로 반도체가 마지막에 미끄러지는 움직임까지 보여졌기 때문에 과연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은 이제 끝난 것일까? 그렇다면 개별주로 좀 봐야 하나? 그럼 어떤 섹터가 가장 강할까 등등 여러분 수많은 물음표들 갖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이 흔들리는 증시 속에서 유망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이고 강한 종목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챙겨가 보시죠. 자, 그리고 좀 찝찝한 구석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 지금 매도해도 괜찮을까? 등등등 해당 고민들도 저희가 시원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먼저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고래만한 수익 잡으러 세 분의 위원님과 숭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식 명가 광복절 특집으로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고래만한 수익 잡기 위해서는 이 세 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고요. 또 그리고 큰 수익률 하면 또 이 세 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든든하게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열일해주고 계시는 세 분의 위원 오늘도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인사드릴게요. 자, 공명 정지우 위원님,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세 분의 위원님과 좀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소식들 더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또한 저희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문자 주시면요. 함께 할 수 있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그 링크 바로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드는 샵 0988번으로 해당 위원님들의 성함을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0988번으로 성함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그 링크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QR코드도 있네요.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해당 링크로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함께 참여해 보셔서요. 좀 더 가깝게 시장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무료 방송 또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금요일장이 워낙 미끄러졌었기 때문에 또 심지어 오늘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어떤 대응 방법으로 해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무방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미친 꿈의 차트를 통한 최고의 상승 신호 종목이 공개된다라고 합니다. 강남 큰손 정홍주 어드바이저는 잠시 후 이 1부가 끝나고 10시 30분부터 무료 방송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나린의 정혜영 위원께서는 대세 슈퍼사이클 3차 상승이다. 바닥 탈출 종목으로 승부를 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바닥 탈출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 밤 8시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 또 공명 정주 위원께서도 오늘 밤 9시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이시죠. 작년에 900%나 뛰어올랐던 CIS에 이은 올해 하반기 대장주, 대박주 발굴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역시 9시에 공명 정주 위원과 그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무방 주제들을 보니까요. 빨리 우리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들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바로 시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이 테마를 내가 좀 쫓아가지 못하면 힘들 정도로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체크해야 할 이슈도 굉장히 많은데요. 고래 삼총사 위원분들의 그 분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이슈 3가지를 좀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요즘 전 세계가 마치 이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관련주들이 또 있을 텐데요. 자, 좋은 흐름들이 있을 수 있을지 우리 공명 정지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정말 총균세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진짜 이 코로나가 세상을 많이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마스크 없이 살기란 힘든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연일 관련주들이 돌아가고 있어서 과연 하반기에는 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테마를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슈 좀 풀어주세요. 제가 이제 주제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이쪽을 가져왔어요.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이 전 세계의 증시가 폭락이 나타났고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폭등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글로벌 증시가 하락 쪽으로 가느냐, 상승 쪽으로 가느냐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이제 코로나19 이 환자 수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백신 치료제,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재료는 무엇이 있는지 제가 이 부분을 좀 풀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제 MSD 쪽, 이제 머크사 쪽에서 최근 들어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미 FDA 3상을 진행 중에 있어요. 화이자 쪽도 임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9월 달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가능성까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뛰어난 효과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 우리가 먹는 타미플루처럼 집에서 이제 진단받고 이제 약을 섭취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빠르게 코로나 환자 수가 또 감소하고 좀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 이 부분이 이제 상용화되면 저는 안도랠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못 갔던 뭐 여행 업종이라든지 소비 업종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머크사 쪽이랑 사전 이제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자금을 확보하고 지금 그 치료제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합성화원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이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랑 같은 방식의 만드는 백신이죠. 근데 이
백신 같은 경우가 효과가 90% 이상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아직 3분기 승인은 안 됐는데요. 4분기 이제 얼마만큼 이제 빠르게 승인되느냐에 따라서 국내의 또 백신 확보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만약에 승인을 받았을 시에는 화이자, 모더나랑 같이 우리나라 하반기 백신의 주요 백신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또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위탁 생산이 이 8월 말부터 지금 이제 시제품 양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가석방으로 출소하면서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반기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그리고 특히 국내 증시도 굉장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백신 이슈 그리고 치료제 이슈는 굉장히 뜨겁고 국산에서도 1호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좀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또 관련한 제휴할 수 있는 업체들, 협업할 수 있는 업체들까지 굉장히 시장의 집중이 이 분기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은 종목 발굴이 참 어려운데 좀 이쪽 관련 섹터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할까요? 뭐 대표적인 종목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인 것 같아서 또 설명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 이 종목 하면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이제 고래 방송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설명을 좀 들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도 4분기부터 위탁 생산 기대감이 있고요. EU 쪽에 이제 1억 도즈 가까이 이미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노바백스 백신이요.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이번에 임상 이상 결과 자체 코로나 백신 임상 이상 결과가 중앙체 형성률이 100% 형성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앞으로 삼성을 어제 단독으로 보도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가 국산 코로나 백신 1호 백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이제 나올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언론 보도가 어제 단독으로 나왔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대통령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누적적으로 상장된 이래로 200만 주 이상의 대량 이미 매집이 이뤄진 상태다 보니까 뚜렷한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 제가 이제 거의 바닥권에서 2021년도 4월 8일 날이죠. 그때 당시 5일선 회복 안착과 함께 바닥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인데요. 그 이유가 연기금 쪽에서 그 당시에도 한 2천억 개 가까운 대량 매집이 이뤄지는 상태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거죠. 요즘에 뭐 공매도 논란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유예수 해제 논란 이슈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MSCI 지수에도 편입이 되면서 글로벌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외인들 자금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이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좀 눈치를 챘죠. 이미 작년도부터 해서 투자가 이뤄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청와대에 또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역시 또 이제 해외 쪽에서도 2천억 가까이 지분 투자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일단 그만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이제 상용화 성공하게 되면 연 2억 도즈 이상 또 자체 코로나 백신 생산 기대감도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연기금 쪽 수급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매 전략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계속 이어나가시면 좀 더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한 가지 재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 자체 코로나 백신, 노바백스 백신, 그리고 MSCI 지수 편입 이 세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는 5일선 지지자부가 중요하겠지만 5일선이 살짝 깨진다 하더라도 연기금 쪽 수급 이탈되지 않고 대량 거래 터지지 않는 상태에선 추가 반등을 노리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으로의 움직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3상이 진입했는데 여러분 그 5일선 매매 같은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세요. 자, 공명 정재위원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죠. 그렇기 위해서는 무방에 함께 보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오늘 밤 9시에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대박주 발굴해 주신다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위기 이전에 바닥에서 CIS를 이제 특집 방송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설 특집 방송이죠. 네. 그때 900%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대박의 기준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그 조건들을 상세하게 좀 풀어드릴 또 예정이니까요. 금일 저녁 9시에 또 참여하시게 되면 제가 또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M10W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예. 꼭 함께 무방까지 놓치지 마시면서 내일장에 대한 전략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챙겨 주셨고요. 그리고 원픽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선이 벌써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테마주, 대선 관련주는 사실 5년 주기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노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뭐 실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지만 수익 보기 힘드신 분들, 소위 말해서 스캘핑이나 단타 좀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빼놓지 않고 건드리는 영역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의 흐름 체크를 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 같은 주식 초보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고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린의 정혜영 의원님. 네. 대선 테마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 바닥서부터 올라오는 걸 잘 봐줘야 돼요. 2020년 작년도서부터 금년 초부터 300%, 500% 이렇게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가는 주식이 더 간다라죠. 가는 놈이 더 세게 간다. 또 뛰는 말에 올라타라. 근데 이런 투자 격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새로운 데 가서 찾으려고 하시는데 새로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현재 먼저 올라온 종목, 현재 가고 있는 거,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가. 근데 보통 고래 기법은 제 강연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11배를 보는 거죠. 대세 A 상승 파동이 바닥으로부터 11배. 또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냥 안 가죠. 조정받고 다시 점유점. 보통 바닥에서 3배 정도 올라왔다고 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대세 상승 진행형이 있습니다. 또 현재 대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연말 지나고 나서 내년 3월 달 정도 들어가면 또 뭐 그냥 뭐 대세 대통령이 또 나오실 텐데 누가 나올지 모르죠. 근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거저거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초저금리 시대 또 정부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설주를 절대 빼놓지 마세요. 저는 항상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가까이 추이를 해오면서 이 건설주를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면 항상 빼놓지 않습니다. 작년서부터 범용건설을 비롯해서 뭐 특수건설을 비롯해서 일성건설을 비롯해서 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또 뭐 예를 들어 어떤 테마다 뭐 덕성이다 뭐 등등 많이 있죠. 그리고 한번 제가 몇 종목을 한번 좀 꼽아보겠습니다. 네. 자, 현재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덕성이라는 것이 있었죠. 대선 테마 중에서 이 덕성이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점이 1,595원인데 현재 3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조정 잘 받고 있어요. 이거 조정 잘 받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있죠. 또 웅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장적 월봉 상태 보면 역시 바닥을 탈출 시도하고 있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에 따라서 이제 올랐다 내렸다 호재와 악재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 대선 테마주는 초보자 되시는 분들 매매하기가 좀 어렵죠.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우량주를 매매하는 게 좋겠고 또 뉴스 호재에 따라서 등락하는 종목들은 역시 초보자는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항상 우량한 종목들 어떤 것이 있는가 한두 종목 정도 골라놓고 하기가 좋겠고 또 잘 보면 또 범용건정이 있죠. 이 범용건도 현재 월봉 상태를 잘 보시면은 저 밑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상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을 받는 것은 어떤 것들이 다 조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게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또 그거 다음에 한번 볼까요? 현재 3부터 이건 이제 전에 작년도에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많이 올랐다고 못 가는 게 아니죠. 작년도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잘 받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일성건설도 있죠. 대양포장, 일성건설 이런 점들 다 관심 있게 봐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원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불꽃을 어떻게 튀겨나갈 것이냐, 연말 연초까지 어떤 형태로 튀고 나갈 것이냐, 그중에서 어떤 것이 대박주가 될 것이냐, 그렇게 보는 것인데, 그중에서 제가 이제 잘 보는 종목들 잘 보시게 되면 특수건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수건설 같은 경우 잘 보시면은, 여기 특수건설 보시면은 이 월봉 상태를 보세요.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가고 있는 종목을 갖다가 뭐 가냐 못 가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가 떨어지면 막 급락하죠. 막 그냥 그 외국인들이 막 그냥 하루에 막 1조씩 갖다 막 팔아 채웁니다. 그 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일반인들이 반도체 뭐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뭐 현재 가석방 된다 하고 반도체에 관심이 많았고 일반인들 엄청 많이 샀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그냥 막 내려가다 팝니다. 그걸 당연히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면에서 항상 주식은 어느 그 반대 급부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를 잘 봐줘야 돼요. 특수건설 같은 경우 보면 정부 정책에서도 보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모든 것은 지하화된다. 특수건설, 특별하게 이런 것을 잘 봐야 돼. 이미 세력이 들어와서 가고 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뭐 바닥에서 올라왔다 끝난 것이 아니라 가고 있는 걸 어디까지 가느냐? 목표치가 있어요. 그 목표치라고 하는 건 항상 1, 3, 5, 7, 9, 11 어떻게 되죠? 11배. 1, 3, 5, 7, 9, 11 11배. 목표치 고점이 11배가 대세 A 상승바닥이에요. 그 대세 A 상승바닥에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특수건설 이런 것들 잘 봐줘야 되겠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사라 팔아 이게 아니고요. 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추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이 잘 맞으면 거기에 맞춰서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 추세가 붕괴될 때까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어떤 간다 이게 단정 찍고 정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뭐가 좋다고 덮으러 간다 이거 믿지 마시고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 가는 점은 절대 추세가 안 깨져요. 추세가 살아있으면 목표치까지 가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특수건설 같은 경우 일봉, 주봉, 월봉 상태 보면 역시 기준점을 볼 적에는 주봉을 봐줘야 돼요. 이 주봉 상태를 잘 보시면 현재 우에 꺾어져 있는 상태가 이전 저점이 우상향 3바닥을 형성하고 현재 투자 심리가 아직 호전이 안 돼 있죠. 단기 지표도 50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렇게 점진적 상승전환 시작될 적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하면은 역시 다시 재차 상승할 적에 과감하게 바닥의 관점에서 공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쪽 대선 테마주가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역시 원칙에 입각한 매매 관점에서 특수건설이라는 원픽 종목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역시 주식 잘하는 고수는 좀 남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밤에 이야기를 더 풀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님, 바닥 탈출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보통 바닥에서요. 예. 대세 상승으로 가는 점은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가고 있는데 설마 자꾸 설마를 찾습니다. 주식은 설마라는 것이 없어요. 현재 가면 가는 겁니다. 못 가면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주식에 자꾸 이유를 갖다 붙이죠. 왜 삼성전자가 떨어지죠? 왜 하이닉스가 떨어지죠? 왜 외국인들 왜 팔죠?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주식에 이유가 없어요. 그냥 파는구나 수급이 안 맞아서 또 매도하고 싶은 세력이 그냥 떨어지는 거야. 거기에 이유를 달지 마. 그냥 그대로 순응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것이 대장주냐, 어떤 것이 고래가 될 것이냐, 그런 점을 세심하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자, 오늘 밤 8시부터 우리 나린의 정혜영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꼭 그 바닥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의심하지 말고 시그널은 이미 나와져 있다? 그럼 함께 그 시그널 분석하면서 우리 수익을 확 낚아채 보자고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대선 테마주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올게요.
네, 이어서 세 번째 이슈까지 여러분 한번 달달 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쭉 지켜봐야 할 그쪽 섹터이지도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제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슈입니다. 근데 위원님, 사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너무 엮인 섹터도 많고 굉장히 그렇죠. 광범위하게 느껴지고 그냥 뭐 다 정보통신 붙으면 다 4차 산업혁명 섹터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쪽 이슈는 어떻게 저희가 정리를 해야 잘 정리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제가 오늘 초보자분들께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업의 혁명은 계속적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쉽게 접근할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이에요. 꾸준한 성장, 아무 때나 해도 계속 성장. 하지만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끝날 거예요. 유행이 지나고 나면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은 대략적으로 큰 그림 그리고 해서 밀고 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분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부족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수소차,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가 급속하게 증가세가 이루어지면서 전기 수요가 폭발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전기에 대한 수요가 그 자동차 외에도 드론, 스마트 팩토리, 도시왕국 모빌리티, 우주, 미사일 발사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이뤄질 거겠죠. 아무래도 뭐 우주 여행까지 앞으로 이뤄질 텐데 거기에 따른 에너지, 바로 배터리를 가지고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 에너지가 무진장 많이 필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겠죠.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항상 가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반도체가 이러한 디지털 형태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요소가 이제 부각이 되겠죠. 벌써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가보다도 석유보다도 바로 반도체 수요가 더욱더 규모가 더 크다는 점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성장과 함께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의 흐름은 바로 삼성전자의 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 큰 사이클은 뭐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지만은 중간에 이제 작은 사이클에서 조정을 좀 받겠죠. 세 번째, 친환경 정책에 대한 확대, 탄소 제로 정책도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결국 탄소 제로를 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탄소 제로 관련주 내지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도 다 4차 산업혁명에 속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배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의 반도체 산업이 배터리다. 이제 9월 정기국회 회의에서 특별법 논의, 국가적인 핵심 전략 산업 자체를 뭘로 할 것이냐. 바로 배터리 쪽이 제2의 반도체로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맞죠. 이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친환경차야 뭐 이제부터 계속해서 도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지금 구간에서 딱 맞아 떨어질지, 자 우리 정홍주 위원님 종목에 대한 힌트 좀 주세요. 네, 그 4차 산업혁명에서도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일정이요? 일정. 네. 8월 19일 날 테슬라 AI 대회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와닿을 수 있는 분야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유니트론텍인데요. 아무래도 뭐 너무 먼 미래를 얘기를 드리게 되면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8월 19일 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하면은 뭐 음성 인식, 스피커 관련주도 있고요. 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핵심 AI 분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레벨 4 자율주행의 컴퓨팅 플랫폼 상용화 국책 과제 협약을 맺은 기업 바로 유니트론텍. 최근에 뭐 자율주행 산업협회 발기인 회원사로 유니트론텍 자회사 토르드라이브가 포함이 됐어요. 거기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만도, 소카, 카카오모빌리티 굉장히 큰 기업들이 속한 그런 회원사인데 거기에 뭐 우선 참여 기업으로서 참여했다는 거, 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이슈는 예전부터 항상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거기 관련된 마이크론 반도체 공급 대리점 중에 하나죠. 이 마이크론 국내에 판매하는 전장용 반도체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유니트론텍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큰 대규모의 M&A를 성공한 기업이 하만이죠. 그만큼 이제까지 삼성전자가 가장 돈을 많이 투입했다?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전장용 반도체, 전장 사업이죠. 자동차. 차량용 네덜란드 기업, 차량용 반도체 네덜란드 기업의 NXP 인수까지 검토한다는 기사까지 과거에 한번 검토 가능성까지 나왔던 기사를 봤을 때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전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및 바로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한 이슈거리가 8월 19일 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권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트로텍까지 여러분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네요. 바로 또 테슬라 AI 데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소화해낼지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항상 늘 잘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네. 늘 기대가 있는데요. 이제 10시 30분이면 잠시 후 1시간 뒤입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들 또 준비해 주셨나요? 오시게 되면 제가 이 10년 동안 만들었던 미친 꿈의 차트 시스템, 거기에 시스템이 포착된 종목을 이번에 완벽 신호 6개 중에 4개의 나머지 다양한 신호가 복합적 걸려서 일명 명품 신호인데요. 그 종목을 제가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명품 신호.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나눠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모방도 꼭 참여해 보세요.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고민되는 종목들 혼자 끙끙 앓고 계신가요? 이제 그만 끙끙 앓으시고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세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2-8200번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시청자분 빨리 만나봐야겠는데요.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어요? 예. 예, 시청자님, 우리 어떤 종목 볼까요? 제우스. 네. 31,500원에 10%요. 31,500원에 10% 제우스 들어가셨구나. 네. 근데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손실 중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손실도 많죠. 어떡해. 특히 최근 들어서 많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도 가슴으로 많이 울으셨겠어요. 네. 맨날 걱정하고 있어요. 예. 지금 어쨌든 매수가가 3만 원대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 23,750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종목에 있어서의 대응 방법 궁금하실 텐데요. 공명 정지우 위원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대한수익 만세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대한제우 만세. 네. 위원님. 도와주세요. 예,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확인을 좀 한번 해봤는데요. 그냥 머릿속에 항상 대부분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입력은 돼 있어요. 일단 전 종목들을 대부분 제가 확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제우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분이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이 자세한 원인 분석이 되면 실패를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제우스는 이제 반도체 쪽 태양전지 장비 업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일단 최근 들어 안 좋은 부분은요. 33,000원대에서 자사주 처분 공시가 나왔었어요. 그만큼 최대 주주가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건 안 좋거든요. 오히려 바닥에 있을 때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때 주가가 바닥인 경우가 많은데 자사주 처분을 대규모로 한다는 건 대부분 꼭대기 있을 때 많이 자사주 처분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2천억 가까이를 저 위에서 18만 원대에서 자사주 처분을 했었죠. 이 제우스도 33,000원대에서 90억 자사주 처분을 했다. 그때가 고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자분이 실패하는 원인이 공시를 확인을 못했다는 부분이에요. 자사주 처분 공시만 봤었어도 이 종목을 31,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제우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1선 이 싹쓸이 기법은 721선 부근 밀집 국면에서 이제 돌파 지지받고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그 고점을 돌파할 때 본격적인 상승 기조로 노리고 추가 반등을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위치는 13,000원대, 15,000원대 중반대는 바닥권이었어요. 심지어 2만 원대 이하에서까지는 해볼 만했습니다. 하지만 이격이 이제 이평선들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미 자사주 처분 공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쌍봉을 시현하고 떨어지는데 거기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식은 이 회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종목을 산 거죠. 때를 살 생각이 밑에서 없는 거고 위에서 잘못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를 추격 매수세가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권은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좋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될 가능성은 적어요. 지금 23,000원대 부근은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이 2,300원대이기 때문에 퍼가 예상 실적 대비 10배 초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버블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사주 처분 매도 공시가 3만 원대 초반대에서 나온 거지 지금 매도 공시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는 전반적으로 IT 업종 기술적 반등이 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 구간으로 보다가 이제 이전 저점 부근이 저 밑에 부근이죠. 2만 한 1,000원대, 2만 한 2,000원대 한 중반대 가 있는 것 같아요. 2만 2,000원대 중반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주만 갖고 가다가 재차 반등 시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28,000원대 초반대는 이전 고점 강력한 저항권이거든요. 거기서는 축소 관점으로 보시면서 3만 원대 초중반대 부근에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인을 분석해드렸죠. 차트는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고요. 밀집 국면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은 작년도 9월 달이었죠. 그리고 공시를 안 받기 때문에 자사주 처분 공시 90억 가까이 매도 공시가 나올 때 거기서 추격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안 받기 때문에 실패한 원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오늘 또 저녁 9시에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오른 다음에 그냥 다 매도하면 어떨까요? 조금 더 기다리는. 제가 볼 때는요. 일단 이 회사는 좋아요. 일단 앞으로 성장성도 있고 전망도 좋기 때문에 일단 지금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도를 하기보다는 22,000원대 중반대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일단 28,000원대까지 반등을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대응 네,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상투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전화 제우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TV 소리는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안 들리게.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리 어떤 종목 볼까요? 한국 BNC요. 한국 BNC. 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23,350원에 프로. 네, 23,350원이면 최근에 만들었던 고점 라인에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맞으실까요? 맞아요.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매수를 한 거였겠죠? 네. 최근에 어떠세요, 시청자님? 사자마자 계속 떨어졌어. 사자마자 이게 계속 플러스권을 보고 싶은데 마음이 아프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나린의 정의영 위원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 힘차게 대한수익 만세라고 외쳐주시겠어요? 대한수익 만세. 네, 우리 위원님 만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이 종목을 고점에 사신 것 같아요. 예, 주식은 일반인들이 대부분 보고 고점에 가서 사요. 더 오를 줄 알고. 더 오를 줄 알고. 예. 근데 주식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주식에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자초합니다. 현재 딱 보면은 경고 종목이네요. 자, 경고에 들어갈 때 주식 사셨죠. 이 경고라고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경고예요. 조심해라. 쫓아가지 말아라. 근데 쫓아가서 물렸어요. 그럼 이제 답을 정해야 되겠죠? 근데 답은 없어요. 단지 이 종을 매매할 적에 잘 보세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매매할지 몰라도 저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가까이 매매하다 보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이론이에요. 저는 실전 매매 관점에서 이 종을 현재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때를 맞추는 거예요. 주식을 살려고 하면 백발백중 깨집니다. 근데 이 종목이 경고 종목이 되었던
이론적으로 회사가 좋았던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때 살 때냐 팔 때냐 때를 맞춰서 매매를 하면요 절대 돈을 안 잃어요. 그럼 현재 경고종목인데 한국BS 보세요. 자, 재료가 있든 없든 그거 다 무시하세요. 재료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현재 매도권인데 경고종목인데 그래서 현재는 그건 필요 없고요. 추세 꺾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주식을 매매하실 때는 다음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일봉 보지 마세요. 무조건 투자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봉을 보세요. 자, 주봉 상태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올라갈 때 박스권을 돌파 시도하죠. 이게 제가 이제 고래 사냥을 하기 때문에 고래 기법 추세를 돌파하면 반락할 적에 고래가 보였네, 고래가 출몰했네, 저 태평양 앞바다에 고래가 출몰할 적에 여기 반락할 적에 반락할 때 매수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둘셋 3박자 5박자 박자라는 것이 있죠. 그 박자에서 치는 달려 아래 위에 꼴에 긴 수염이 달렸죠. 이거는 상승 지향이야. 근데 이번에 조정받죠. 그 다음에 간다 못 간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이 종목을 매매할 적에 잘 보세요. 월봉 상승을 쭉 보시면 2개월, 3개월, 한 5개월 동안 행보다 이게 올라왔네요. 자, 연봉 볼까요? 연봉 시원하네요. 이 종목 못 간다가 아닙니다.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일봉에서 잘 보세요. 이전 고점과 이전 고점 하단과 하단이 지지를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요 구간이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요 18,000원대 붕괴되지 않고 옷을 회복하는 날이 있습니다. 옷을 회복하는 날. 그때는 지지받고 상승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멀리 보세요. 못 가면 못 가는 거지만 가면 멀리 보는. 왜? 1차, 2차, 3차 마지막 불꽃이 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현재 못 간다, 간다 이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상향 쌍바닥 시험하면 저 밑에 쓰리바닥을 형성하면 추세가 전환되면 목표제가 3만 원 기준 33,000원 그 다음에 5만 원, 5만 원짜리 이렇게 파동상으로 나갑니다. 주식은 파동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2분응선 3분응선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3만 원 기준 33,000원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일단 예측은 합니다. 그래서 하단 추세가 붕괴되지 않는 이 박스권은 붕괴되면 안 돼요. 주식은 박스권이 붕괴되면요. 힘이 균형이 약해져요. 그때는 못 가요. 그래서 항상 이전 고점과 이전 고점 하단 추세가 붕괴되지 않는 시점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때 좀 보유를 해보시기 바라고 다시 23,000원대 사서 물렸다 하더라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요 추세가 붕괴되면 그 다음에 반등할 때 선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연밑에 심리가 다 죽어 있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 하단 이제 붕괴되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하단 추세 붕괴되는 하나 둘 셋 3일째 반등하고 옆으로 가죠. 밑으로 안 깨지고 참 희한합니다. 주식이 힘의 균형이 안 깨지고 밑에서 지지받고 행보도 나가면 상승적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 이때 거래가 없죠. 이 거래가 늘어나면서 다시 올라갔을 확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하단 추세 깨지는지 여부를 잘 보면서 대응 전략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꼭 수익 많이 보시길 응원 드릴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익 많이 보세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전화도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어떤 종목 볼까요? 일양약품이요. 일양약품, 예,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네, 41,700원에 30%. 41,700원에 30%. 예. 시청자님, 41,700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초기 매수가가? 예, 예. 그러면은 조금 오랜 기간을 갖고 계셨던 것 같긴 한데 3개월? 4개월 정도 가량 보유하셨을까요? 아니, 이거 산지가 한 두 달, 석 달 정도밖에 안 돼요. 아, 2달 정도요? 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보유한 이래로 지금 34,150원, 3만 원대 라인을 이어가고 있어서 고민이 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강남큰송 정홍주 위원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대한 수익 만세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예. 제가 할까요? 대한 수익 만세! 우리 위원님 네. 만세 외치게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다 알아서 도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제가
고래에 사냥할 수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릴 텐데 그런 종목을 저는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이 종목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먼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17% 감소를 해서 실적주 개념으로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 업종은 제약 업종이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성을 띠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그래서 코로나 관련성을 띠는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백신 연구 공동 개발, 진아인 제약과 생산 협력, MOU 계약 체결. 그런데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지 알았지만 그 내용이 나와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하지만 딱 하나는 좀 긍정적인 거 있어요. 일단은 지분 확대를 속도내는 일양약품의 오노 3세 승계가 임박했나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지분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설명드렸지만 전략적으로 우리가 위치를 보고 판단할 텐데 회사 내용을 좀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통해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시게 되면 그러면 지분을 확대하는 건 뭐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도 지분을 좀 확대해요. 부사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오너 3세가 뭐 확대한다고 하지만 그 물량 얼마 안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국민연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국민연금 그를 모르고 뭐 대량으로 팔았겠어요? 그래서 이 물량 차이가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오너 3세에 대한 지분 확대로 기대임을 갖는다?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크게 좋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가 위치가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대량 거래가 빵 터졌던 4월 1일 날에 저점을 깼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는 걸 굳이 그냥 끝까지. 근데 그나마 낙폭이 과대한 상태에서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꼭대기 아닌 건 참만 다행이게 해요. 그래서 많이 빠져고 뭐 아마 코로나 관련주로 아마 그 관련성을 띄고 아마 기대를 갖고 하신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실적주 관념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바닥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 상승의 길이 MACD 오실레이 길이에 비해서는 음봉 길이가 짧았어요. 그러니까 2, 3개월 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음봉 길이가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상승 길이만큼의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기 좀 어려운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라면 좀 교체가 낫겠지만 뭐 짧게나마 골든 크로스가 막 발생이 되기도 하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을 사면서 개인이 팔기 때문에 뭐 좀 올라갈 여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라면 저는 이런 거 특징보다는 아까 부정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잠시 후에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정말 좋은 종목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걸로 하면 충분히 그 손실분을 만회하고도 남아 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도움 되셨을까요? 예. 아, 예. 다행입니다. 대응 잘 하셔서 하반기에도 큰 수익 많이 내가시길 응원 드릴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수익 만세를 위해서 저희 끝까지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자함으로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비중이 큰 5504번님의 문자 볼게요. 1호원이고요. 5,560원에 비중 80%인데 그냥 도와달라도 아니고 제발 도와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진짜 차트를 보니까 제발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5,560원이었으면 사실 매도 기회는 있었는데 그때가 기회인지 아닌지 몰랐던 거죠. 공명 정지위원님, 지금 3,000원 후반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룬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이제 5G 이제 통신 관련주로 엮여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정치 테마 이슈로 좀 올라간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급격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약간 투기성으로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은 인생도 그렇고요. 무조건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원인을 잘 찾아야 되고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정치 테마 이슈로 엮여서 움직이고 과하게 버블이 생긴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무조건 또 다시 반등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제 정치 테마 이제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유력 주자가 이 회사랑 연관되어 있는 유력 주자가 반대로 이제 지지율이 급락하고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안 되게 되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쭉 2,000원 이하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투기의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대선 테마주가 막 밀집국면 초기에서 막 부각될 때 하면 괜찮지만 이미 한 템포 어느 정도 크게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중간 과일권에서 다시 상승세를 노리는 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론을 왜 5,000원대에서 잘못 매매를 하셨냐면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보면 밀집국면 721선 부근에서 이런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그럴 때 집중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고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위치에서 정치 테마 이슈로 말고 5G 관련 실적이 급증할 만한 뭔가 장비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 그러면 조정 받고 나서 또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정치 테마 이슈로 이변성으로 막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반등을 기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정치 테마 이슈가 만약에 사그러들면 쭉 2,000원까지 떨어져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 5G 관련 모멘텀으로 인해서 올라갈 때 정상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투기성으로 정치 테마 이슈로 중간에서 봤다는 부분,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차트상 밀집 국면 721선 부근 저 밑에 올해 이제 한 5월달 때 부근이죠. 이럴 때 밀집 국면 721선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노렸어야 되는데 쭉 대량 거래가 시연되고 나서 그 고점 돌파를 실패를 하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상태에서 중간에서 반등성을 노렸다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실패 원인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밑에 100일선 부근이죠. 3,5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보유권으로 가다가 반등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보면서 일단은 반등 시 비중 축소 관점 4,600원대가 일단 1차 저항권인 것 같고요. 5,000원대 이상 올라갈 때는 역시 전략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5504님 좀 많이 힘든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중 축소 관점으로 반등 시마다 비중 축소하는 관점으로 이루어오는 대응하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성투 꼭 하시길 응원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문자 살펴보죠. 이번에 살펴볼 문자는요. 요즘 계속해서 특정 인맥 테마주가 좀 자꾸 눈에 띄네요. 서현탄 메탈입니다. 8,565원이고요. 2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종가 보니까 7,410원입니다. 역시나 좀 미끄러지는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어서 우리 나리넷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비중은 20%입니다. 자, 요 종목은요. 예. 저는 좀 안 좋게 봐요. 서현탄 메탈. 예, 왜 안 좋게 보냐면 주식은 그 파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동이 끝난 주식이에요. 예. 주식의 파동이 끝나면은 추세가 살아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추세가 다 붕괴된 종목. 그러니까 아예 거래가 다 죽어버립니다. 자, 잘 보세요. 자, 현재 보면 서현탄 메탈을 잘 보시면은 현재 회사가 기계장비 업종인 코스닥이고 현재 뭐 회사가 뭐 나빠서 부도가 나거나 그런 정보는 아니고요. 단지 이 이론적인 거, 기본적 분석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요.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항상 주식은 차트를 딱 보세요. 왜 차트를 왜 봐야 되느냐? 차트가 길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길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운전을 하려면 길을 보고 가야죠. 길을 안 보고 운전을 못 해요. 그럼 현재 서현탄으로 저점이 1210원입니다. 고리기법이 13579 11로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12,000원의 10배입니다. 13,000원, 14,000원의 11배. 이미 파동 자체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끝나고 추세 가려고 하면은 이 추세가 붕괴되지 않고 다시 2차 대세 파동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거래가 보세요. 거래 14만 주. 거래 전혀 없습니다. 왜? 그 다음에 이 인맥주라고 하는 경우 어떤 그 테마주라고 하는 경우는 그 다음에 어떤 인지도가 있어갖고 막 지지율이 막 올라가면은 또 다시는 갈 수 있겠지만 모르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계속 다운될지, 계속 올라갈지 모르죠. 근데 시세를 다 한 종목은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요, 반등을 하면 종목을 바꿔주라고 그래요. 그럼 8,000 얼마라고 그랬죠? 8,565원이니까 현재가 7,400원이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손해봤다? 이거보다 조금 손실 보시고죠. 하루 이틀 반등을 할 적에, 갑자기 급등할 적에, 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10%, 20% 막 올라가네? 그때 팔아버리는 겁니다. 상승으로 간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은 상초도 매도 이렇게 돼요.
상추면 어떡하냐? 상추도 매도. 그래서 항상 주식을 반등할 팔아가지고 다른 종으로 바꿔 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왜? 정답이 없으니까. 꼭 그 다음에 어떤 대선에서 인지도가 있어갖고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도 없죠. 어떤 그런 어떤 가능성을 좀 버리세요. 나중에 서 다시 살 때 사더라고요. 이제 뭐 추세. 고래 기법에서 제가 항상 언급하는 것이 있죠. 제 방송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추세가 붕괴되면 앞에 뭐가 들어가죠? 절대자가 들어가요. 절대 보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추세가 다 붕괴된 것이고 이미 시세를 다 끝난 종목이고 이미 상투된 종목이고 수급이 전혀 안 떨어지는 종목. 그래서 현재는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서현탑 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많은 용기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7064님 종목 풀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죠. 이번에 볼 문자,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계세요. 슈프리마입니다. 자, 35,000원, 10% 어떡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차트를 보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우리 강남 큰손 위원님. 네. 이거 어떻게 해요? 빨리 도와주세요. 예. 일단은 요건 좀 우량주 개념이라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다행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일단 이 회사는 그 갤럭시 21의 딥러닝 기반의 지문인식 알고리즘 탑재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생체인식 관련주로 앞으로의 성장성은 좋아요. 국내 생체인식 관련주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좋은데 실적의 주가 위치가 일단 화면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 성장성은 좋아요. 그리고 현재 그 작년 기준으로 봐도 이제 20이지만 현재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0대 중후반을 이제 유지하면서 퍼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2019년도 가장 큰 실적의 기준 봤을 때는 그 당시도 굉장히 저평가 메리트까지 높일 수 있는 구간이죠. 하지만 평균적인 매출액을 보게 되면 요 정도 수준? 100억 원대의 이 영업이익? 이번 연도도 작년도보다 일단 실적은 증가를 해요.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의 동기 대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죠. 작년 2분기 120억 원, 매출액 180. 그래서 작년보다 증가하니까 일단 퍼가 이제 10대 후반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상대로만 이어진다면, 이대로만 간다면. 그러면 가격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요. 또 PBR이 좀 1대 초반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버텨낸다면 장기적으로 버틸 수가 있겠고 재무비율 보게 되면 이자 보상 배율 자체는 이제 이자의 비용에 비례해서 영업이익을 얼마나 내겠느냐 238은 굉장히 초우량주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재무제표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 회사가 부실하냐? 전혀 부실한 면은 없어요. 유동자산 795억 원, 부채가 거의 없죠. 이렇게까지 초우량주가 국내 생체인식 관련주의 대표적인 주자이기 때문에 PBR 기준에서도 워낙 이제 싸니까 버틴다면 월봉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마 저 같은 경우 저라도 이런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주봉 차트에서의 요 전저점에 대한 붕괴, 요 저가가 뭐 24,700원 정도에서 붕괴가 안 된다면 좀 버텼다가 하는 것,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파라볼릭이 꺾이고 일봉상에서 단기도 거래가 터졌던 시점을 꺾였기 때문에 언제 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지지권을 뭐 1년이든 갖고 온다면 상관없다면 괜찮겠지만 빠른 수익을 올리려면 다른 게 낫고 근데 초보자라고 한다면 뭐 좀 더 손실을 더 나도 확인 매도가 좀 낫지 않겠는가라고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슈프리마 챙겨봐 주셨습니다. 3411번님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가 또 도착을 해서요. 저희 빠르게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포스코 ICT. 포스코 ICT. 예,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8,900원에 40%입니다. 8,900원에 40%. 혹시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예, 전에도 한번 제가 이제 포스코 ICT까지 있다가 전량 매도를 하고. 예.
지난번에 9,000원 좀 넘어갈 때 그 부분에서 좀 샀습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매수하고 나서 좀 마음이 성치는 않으셨을 것 같네요. 지금 7,540원까지 좀 내려온 상태여서 혹시 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이 회사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묻고 싶습니다. 하는 일 같은 것도 좀 궁금하고. 예, 중장기적으로 보시나요, 혹시?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이 회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좀 듣기로는 괜찮다는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주가는 조금 미비하고 또 실적도 안 나오고 이래서 너무 궁금합니다. 하는 일 대비 주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등등 종합적인 대책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대한수익 만세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네? 제가 외치겠습니다. 대한수익 만세!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강남 큰손 정호주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예. 예. 제가 한번 도와드려볼게요. 할게요. 예. 일단 포스코 ICT는 저도 항상 관심권에 뒀던 종목이고 과거에 제가 TV에서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라 자체는 좋아요. 전기차 충전, 스마트 팩토리. 상당히 저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앞으로 그럼 삼성전자가 앞으로 안 좋을까요? 좋긴 좋은데 언제 사고 어느 위치에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화면 통해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특집 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화면을 좀 분석을 혼자 할 때 이렇게 쭉 보는 걸 좀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메리트가 크지 않죠. 보통 우리가 10대 초반, 중반, 후반까지 아마 괜찮은데 너무 높게 해요. PBR도 3.10 낮지는 않습니다. 일단 실적이 이번에 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하반기에 좋을 거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어요. 근데 수급이 개인 중심으로만 들어오고 외국인데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 가격 그렇게 메리트가 큰 메리트는 없죠. 그럼 일단 실적도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 실적 자체가 예상 실적이 작년도와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근데 미래에 대한 꿈이 크다라는 것이 특징이긴 해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과거에 비했을 때 독특하게 대량이라기보다 작년도보다는 좋아지겠죠. 이번 연도보다는 좋아진 거라 방향 자체는 우상향 기준 안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ROE 자체가 11%대로 내년도에 대한 전망은 밝아요. 10%대 이상만 돼도 굉장히 우량주에 속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무제표 잠깐 볼까요? 자, 유동주 자산이 크죠. 그러니까 부채가 1년 안에 우리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유동자산, 유동부채. 일단 이게 유동부채가 크면은 회사가 좀 부실할 수 있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일단 실적이 이번에 최근에 상반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저는 차트의 위치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일단은 매수가가 8,900원이면 약간의 손실 중이신데 일단은 우리가 거래가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빵 텄던 이 종가를 붕괴시키지 않았고요. 패턴상 우리가 N자 상승의 패턴의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도 이제 전기 충전소 관련주로 굉장히 관심권에 들 수 있는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충전소의 인프라 관련주가 기본적으로 많이 깔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버릴 주식이 아니고 거래가 빵 떴던 이 몸통이 있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전저점에 대한 붕괴가 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저점에 대한 혹은 거래가 빵 떴던 종가 몸통이 여길 기준으로 좀 더 버텨보고 있다가 붕괴되면 매도했다가 회복되면 재미있어서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조정할 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포스코 ICT 도와드렸는데요. 혹시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아니,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한 가지만요. 예. 네네. 전기차 사업을 다른 회사에 매각을 했다는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지 매각을 진짜 한 건지 지금 궁금합니다. 네. 위원님 혹시 관련해서 매각 이슈 한번 소화해 볼까요? 매각이요. 저는 이 매각은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뉴스상에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매각 관련해서 그런 어떤 전 매각, 인수 이런 거를 기대를 갖고 보유를 한다라기보다도 이러한 어떤 기준에 맞춰서 매매해야지 만약에 매각이 됐다든 안 됐다든 어떤 변수가 도사리는 종목은 어떻게 주가가 방향이 바뀔지 몰라요.
그런 불확실성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기대하지 마시고 주가의 원칙대로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칙 있는 매매 꼭 견제하셔서 수익 예, 예.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다른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문자 많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투하세요. 네, 자, 이렇게 저희 전화와 문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휘청이는 증시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종목들 발굴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그 뜨거운 투자 열정, 자, 함께 기회를 잡아보는 시간으로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명 정지우 의원님. 예. 아, 우리에게 선물 같은 종목을 예.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예, 일단 종목 얘기하기 전에 오늘 제가 백신에 대해서 쭉 풀어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바닥권을 설명드리고 쭉 한번 랠리가 나오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으로 한미사이언스가 좀 주목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한미사이언스를 좀 갖고 왔습니다. 예. 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무엇보다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백신이 가능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공통점을 하나 더 이제 덧붙이자면 연기금 쪽에서도 최근 들어 100만 주에 가까운 대량 매집이 이뤄진 상태다 보니까 역시 연기금 쪽에서 공통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면 역시 대표이사에 한 10억에 가까운 장내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올해 이제 상반기죠. 그 부분을 좀 더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코로나 백신 앞으로 이제 생산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이제 WH에서 추진하는 대량 생산 체제 구축 프로젝트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10억 도지라고 하면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큰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쪽이 거의 전 세계 인구의 4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국내에서 10억 도주 생산이 유일한 기업이다. 굉장히 그 부분이 저는 가슴에 좀 와닿는데요. 실패할지 성공할지 제안서를 제출해서 정답은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기술력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랑 연기금 쪽에서 매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미사이언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5일선 회복과 함께 추세를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추세를 돌파를 한다는 건 이제 5일선, 10일선, 21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720일선까지 완벽하게 정배 상태 초기 진입 국면이기 때문에 차트는 굉장히 양호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제 쌍바닥 패턴이 형성된 이후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MACD 같은 경우가 이제 0을 이제 막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5개월, 10개월, 20개월 이평선 정배 상태에 또 들어가는 밀집 국면 상태죠. 아직 월봉이 꼭대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치, 제로 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수급까지 제가 자세한 가격 전략은 역시 오늘 저녁 9시에 있을 M10W 홈페이지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저는 명분과 이유가 있죠. 아까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도 바닥권에서 명분과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심지어는 이제 전화 상담, 문자 상담도 제가 이 실패한 부분 원인과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찾게 되면 꼭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를 뒤이어 이제부터는 한미사이언스가 앞으로 시세를 또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명분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오늘 밤 펼쳐지는 무료 방송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9시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가격까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나린의 정혜영 위원과도 포착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이 지금 구간에서 가장 좋을까요? 네, 저는 범양건영입니다. 범양건영. 제가 미리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 초보자 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에 입문을 하면은 제일 뭐부터 할까요? 기본적 분석부터 가죠. 기본적 분석. 그다음에 흔히 이야기하는 기술적 분석. 회사가 좋으냐 나쁘냐, 뭐가 재료가 있느냐, 회사가 좋으냐 나쁘냐,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 모든 사람들은 다 기본적 분석에 의존을 합니다. 근데 이 기본적 분석 의존 처음에 입문을 하게 되면은
주식을 까먹어요.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식은 그거는 누구나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항상 기본적 분수에 의존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한참 까먹고 나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 주식이 회사는 좋은데 회사는 나쁜데 언제 사고 파느냐? 이것을 몰라요. 이거는 주식은 왜 그러냐면 선행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주식은 선행성 관점에서 6개월 선행한다고 이 투자 기관에 되어 있습니다. 또 장기는 6년 선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범행 과정을 보면 저 밑에 쭉 올라오죠. 추세가 오늘 형성됐죠. 자, 추세가 형성됐다고 하는 경우는 오늘 가추세가 형성됐습니다. 5일선 회복할 적에 거래가 늘면서 심리가 올라왔어요. 또 우하향 추세를 내려다 상승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봉이니까 단기를 보는 거죠. 아, 오늘 살 때 그동안 충분히 조정받고 아, 오늘 살 때 단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회사가 좋고 나쁘고 다 나와 있는 내용은 누구나 초보자들이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볼 때는 그렇고 중장기 투자를 하면 주봉을 봐줘야 돼요. 주봉 상태 보면 어때요? 바닥을 탈출해갖고 행보나 많이 올라왔네. 행보 서서 조정받네. 이걸 서서 조정받네. 이격이 많이 벌어졌네. 이격률 좁히기, 기간 조정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 정해져 있는데 잘 보세요. 자, 대략 어느 날 조건을 돌파, 치집받고 행보승나 음선 양선이 나가다가 다시 패턴, 시공가 패턴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서서 조정을 받았으니까 장기를 봐야 되겠죠. 장기 상태를 잘 보시면 제가 무엇을 봐요? 월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봉. 자, 요거를 잘 보세요. 자,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고래사냥 주식이 말한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아, 주식이 말을 한다. 주식이 무슨 말을 해? 말을 합니다. 강아지도 말을 해요. 식물도 말을 합니다. 누가 알아듣느냐? 그 주인이 알아들어요. 이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 하면 일봉에서 주식이 말을 해요. 나는 강하게 강세 상승으로 암시를 한다. 또 밖으로 나가고 싶다. 강아지는 식물, 나 목이 마르다, 물 달라. 주인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구. 근데 주인이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주인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안 주면 그냥 식물은 죽는 겁니다. 또 강아지도 밖에 나가고 싶은데 안 끌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맨날 낑낑거리고 말을 안 듣겠죠? 물 달라고 하는데 밥을 안 주면 배고프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잘 보면 다 뭐가 있는가? 이게 월봉입니다. 아래 꼬리 소형선이 딱 나왔습니다. 아래 꼬리 소형선. 상승 암시선이라고 하죠. 매수 급소라고 합니다. 또 여기도 아래 꼬리 소형 또 나와 있습니다. 전체 60개월 동안 요거 3개뿐이 없습니다. 참 시원하죠? 하나, 둘, 셋. 3개를 딱 나왔는데 2개는 아래 꼬리 소형선 상승 암시를 예고하는 것이고, 현재는 아래 꼬리 대형선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3 바닥에서. A 바닥에서는 안 간다고 그러죠. 보통 쌍바닥에서 반등다운 반등, 3 바닥 치면 상승다운 상승. 그런데 지난달에 거래가 팍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주식이 안 떨어져요. 아까 서현탄 메탈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깨졌죠. 그러니까 추세가 안 깨지죠. 항상 추세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추세가 안 깨진 상태에서 가야 돼요. 저 밑에가 1,100원대네요. 그럼 1,100원대니까 만 원이면 거의 10배까지 올라왔죠? 10배 올라왔죠. 근데 추세가 안 깨져요. 또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종가 기준을 돌파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럴 적에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거든요. 확률이 간다 못 간다 정답은 아니지만 바닥에서 대세 상승, 대세 바닥을 탈출한 상태, 상승을 예고한 상태, 3바닥 형성하고 아래 꼬리 대양선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가 패턴, 지난달에 고래 등이 보였네. 수평선으로 꼬리를 길게 말아 올렸습니다. 이번 달에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 조건가 안 끝났죠. 이번 달에 이 시가로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올라가도 이번 달 몰라요. 이번 달 내려와도 괜찮고 올라가도 관계없습니다. 다음 달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 심표가 올라옵니다. 단기표 뭐든지 방이 위로 가리키고 있어요. 위로. 이럴 적에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 7,500원대를 지지 라인대로 비중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왜? 현재 내년도 3월달, 금년도 연말 연초까지, 내년 연초까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대선 테마주는 그 중에서 살아있는 종목이 어떤 것이냐. 주식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느냐 아무도 몰라요.
단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뭐냐, 세력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세력이 안 들어온 종목, 세력이 빠져나간 거. 근데 우리는 개인들 관점에서 보는 관점하고 세력들이 보는 관점하고 틀립니다. 세력들이 보는 관점은 우리보다 더 영리하죠. 그래서 세력들이 들어와서 안 빠져나간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면 아, 살아있네? 살아있으면 추가 상승 가능하겠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 종목이 뭐 간다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살아있네? 그러면 추가 상승세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보는 거야. 기대해보자. 자, 기대해보자 할 때 어때요? 하나, 둘, 이번 달이 2개월째죠. 다음 달이 3개월째죠. 다음 달 어디로 가느냐? 위로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넷, 4개월째, 5개월째 방향성을 잡겠죠. 그러면 그때 시그마 패턴 자체, 시그마 패턴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된다가 아니고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 주식투자법 거래기법입니다. 항상 그 세력이 들어와서 방향성을 가리킬 적에 거래가 감소를 보이고 이번 달에 올라가면 강세 패턴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달에 세력이 들어왔네, 이 종고점 대량 거래된다, 이 종고점 대기 매물대를 소화를 다 해줬네, 손바뀜 현상이 나타났네, 그리고 이번 달에 감소 상태의 주식이 올라가면 강세 패턴, 그러면 더 좋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잘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범용건영을 선택해 봤습니다. 네. 자, 범용건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세 이탈 없이 윗공기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 더 궁금해지죠. 자, 그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잠시 후입니다. 밤 8시에 무료 방송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까지 꼭 짚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종목이 공개됐는데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과도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위원님. 네. 좋은 종목 알려주세요. 예, 아까 제가 종목 상담 해드릴 때 네. 자신 있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종목보다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종목으로 교체한다면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거라 봅니다. 오, 자신감이 뿜뿜인데요. 그렇죠. 예. 옵트론텍입니다. 예. 이 옵트론텍에 대한 설명 좀 들어볼 텐데요. 네. 삼성전자 자율주행 라이다 개발 착수했대요. 근데 5년 뒤에 상용 목표한답니다. 그런데 하반기 핵심 신산업 중에 하나인 자율주행 라이다도 결실을 맺는 것이 옵트론텍이에요. 옵트론텍이 삼성이 하고 있는 거를 결실을 맺는다? 협력 관계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 라이다 같은 경우가 레이저 펄스 대상을 탐지해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인식하는 첨단 광학 장비로 자율주행과 연결고리가 돼 있는데 지금 아까 8월 19일 날 테슬라 AI데이가 있다고 그랬죠? 자율주행 좀 움직일 거다. 유니트론텍. 또한 이 종목도 테슬라 AI데이 관련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자율주행 라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 공급 전망이 이루어지면서 삼성전자 협력과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결실을 맺는다고 하니까요. 그런 기대감과 또 테슬라 이미 자율주행 렌즈 공급하고 있어요. 생산을 늘려달래요. 옵트론텍한테 요철에 그 요청 때문에 증설을 또 했어요. 그럼 증설했다는 자체는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사상 최고 실적이 이번 연도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주가에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생산되는 테슬라 차량의 70% 이상의 옵트론텍 글래스 렌즈가 적용됩니다. 그게 바로 신뢰성이 요구되는 이 자율주행 관련된 구현의 렌즈, 바로 테슬라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이 옵트론텍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테슬라에 대한 그런 모멘텀으로 요청이 이뤄짐에 따라서 실적 최고 실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차량용 이미 센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전장사에 강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옵트론텍이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수의 광학부품 소재 기업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 관련주의 개념에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매출 1,000억 규모의 삼성 협력사의 제이월드 인수함에 따라 자회사 편입했다? 삼성전자와의 이런 전장 사업에 대한 관련성을 띠고 있다는 거고요. 폴리즈um 카메라 채택이 또 확산이 되고 있죠. 폴리즈um 바로 현재 갤럭시 S21의 울트라 같은 최상위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폴리즈um 바로 이제 삼성에 이미 공급하고 있겠죠. 거기에 따른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밝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공략의 관점을 보되 바로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매수하는 가격에 대한 전략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가격 전략 여러분 무료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 무료 방송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공명 정지우 위원께서는 900% 이상으로 또 함께 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은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고의 상승 신호, 명품 시그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종목까지 여러분 꼭 얻어가시고 옵트론텍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명 정주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박주 발굴이 이어지니까요. 오늘 밤 9시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또 나리넷 정혜영 위원께서도 바닥 탈출 종목으로 승부할 수 있는 팁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밤 8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 많은 무료 방송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해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자, 강남 큰손 위원, 공명 정지우 위원, 그리고 나리넷 위원 옆에 방송 중이라는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꼭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래 위원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되고요. 2부에서 연이어서 여러분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